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틈새라는 작품이죠.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작품은요.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는 조현석입니다. 1998년 9월 창원 출생, 현재 고향에서 거주 중, 지방사범대 추가 모집으로 합격하여 재학 중이다. 특출나게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뭘 하고 싶은지도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른다. 이곳저곳 다니고 아무거나 해보면서 이리저리 방황 중. 불확실한 걸 싫어한다. 여기 담긴 글 중 가장 못 쓴 글로 추정되니 아마 유튜브 영상 하나 보는 게 더 가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작품인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읽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포도가 떨어지지 않은 날입니다. 뷔페를 먹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뉜다. 내가 뭘 먹고 싶은지 혹은 뭘 먹어야 할지 확실히 알고 가져오는 사람과 접시가 비었으니 일단 가서 둘러보다가 보이는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 난 후자에 속했고 친구들이 뷔페에서 3-4접시를 먹을 때 난 많은 요리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한두 접시를 먹곤 했다. 결국 가지고 온 건 예전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음식들. 내 접시는 통닭에서 양념 통닭으로 바뀐 정도의 변화밖에 없었다. 새로운 음식을 먹는 시도가 두렵기보다는 굳이 맛있는 게 확실한 통닭을 놔두고 아보카도, 달팽이, 크림조림 같은 음식으로 내 시간과 입을 버리기 싫었다. 딱 봐도 맛없을 것 같은데. 저건 분명히 신포도가 분명한데. 17년도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었다. 평소보다 약간 덜 나온 점수에 주말에 쉬지 말고 모의고사 하나라도 더 풀 걸 후회함과 동시에 불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웠던 수능치고는 비교적 잘 나온 점수였기에 나름 만족하기로 했다. 긴장감과 불안감에 수능을 망쳐버린 친구들을 겉으로 위로하며 속으로는 안심했다.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원했던 학과와 적절한 대학을 찾았다. 점수는 턱걸이였지만 그 정도면 괜찮아 보였다. 안전해 보였다. 정시 접수날이 시작되어 누가 적절한 점수로 확실한 곳을 가는지가 결정되는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미 수시를 넣어 합격이 결정된 친구들이 우릴 구경했다. 난 그쪽에 속하지 않았다. 2학년 때부터 수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지방에서 명문고라 불리는 학교라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을 노려서 대학을 가는 게 더 일반적인 학교였고 난 수시 성적보다는 정시 성적이 눈에 띄게 잘 나왔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불확실해 보이는 수시를 완전히 포기하고 정시에만 모든 걸 쏟아부었다. 선생님들도 그런 날 나쁘게 보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자더라도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왔으니까. 학교 성적 관리할 바에 그냥 모의고사나 하나 더 풀고 수능 개념 정리나 한 번 더 하자는 식으로 수능만을 바라보고 공부했다. 내 계산으로는 정시가 더 확실한 계산이었기에. 그러니 수능 성적이 안전해 보이지 않으면 안 됐다. 불안전해 보인다면 내가 이때까지 해온 공부가 도박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으니까. 시간이 지나 대학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찾아왔고 대부분의 학생이 교무실로 가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고민하며 원서를 넣었다. 내 차례가 찾아왔고 난 내 안전해 보이는 성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안전해 보이는 서울 경기권 대학을 찾았다. 원서 접수 도중 지방 사범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는 건 어떻냐는 선생님의 말씀에 하나 정도는 넣을만 하지 않을까 했지만 원서 3개를 넣어야 안전하게 들어갈 것만 같았다. 지방대학에 다니는 걸 반대하는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서울권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내 마음이 더 컸다. 결국 원서 3개 모두 다 서울권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긴 시간이 걸린 원서 접수가 끝났다. 모든 게 안전해 보였고 잘 돌아갈 것만 같았다.
시골 촌놈의 서울 상경은 순탄하게 이뤄질 것 같았다. 세 개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어차피 넣은 건 끝났으니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아직 남은 약간의 불안감을 떨쳐냈다. 불안감을 가져봐야 해결되는 건 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머리 아프게 생각해봐야 남는 건 두통이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는 일이었다. 내가 할 일은 열심히 놀면서 이때까지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일밖에 없었다. 생각을 비웠다. 아직 떨어지지 않은 포도를 쳐다보지 않았다. 이번에 내가 고른 포도도 안전할 거라 믿었다. 포도는 떨어질 거고 난 주워 먹기만 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했다. 난 안전한 포도만을 골라 먹어왔으니까. 정시원서 합격 발표일이 찾아왔다. 전국의 모든 고3과 N수생들이 1년 동안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다. 학교는 합격 발표 여부로 떠들썩해졌다. 합격할 가능성이 적었던 학교를 예비번호 없이 바로 합격하여 기쁨에 몸을 주체하지 못하여 온 반을 뛰어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터무니없이 높은 예비번호를 받아 모니터 앞에서 멍한 눈으로 몇 분째 가만히 있는 친구도 있었다. 선생님께 3년 동안 감사했다고 절을 하러 가는 친구도 있었고, 모든 원서가 합격하여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었다. 나도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원서를 넣었고 학교들의 공지를 확인했다. 내 모든 원서에는 합격 대기를 알려주는 예비번호가 떠 있었다. 세 개 다 예비가 떴기에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지만 다른 친구들의 2자릿수 대 이상의 예비번호와 어차피 예비번호 1자릿수 때는 금방 떨어진다는 선생님의 말에 안심하면서 편안히 기다리기로 했다. 이미 합격한 기분이었다. 6에서 9 사이의 숫자들은 빠르게 1로 줄어들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 추가 합격자 발표 공고가 학교별로 올랐지만 1차 추가 합격자 명단에도 2차, 3차 추가 합격자 공고에도 내 예비번호는 조금 줄어들거나 그대로였다. 예비번호가 모두 줄어들고 합격이 확정돼 기뻐하는 친구들을 축하해주며 불안감을 삼켰다. 나도 합격할 거야. 합격하겠지? 합격해서 상경이 확정된 친구들과 같이 동네 호프집에서 축배를 들 날이 오겠지. 그리고는 턱걸이로 겨우 합격한 놈이라고 놀림 당할 거야. 그러고는 합격주든 뭐든 간에 마시고 떠들며 행복할 나중을 계획하겠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삼킨 불안감이 역류하여 입 밖으로 나올 것만 같았지만 참았다. 나중에 합격해서 마시는 축배 한 잔으로 전부 내려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자릿수에서 머물던 예비번호는 최종 합격 발표 날까지 0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새로 고침을 계속 눌렀지만 숫자는 그대로였다. 마지막에 전화로 알려주는 예도 있다고 들어 종일 휴대전화를 강박증을 앓고 확인했다. 전화가 밤늦게 올 수도 있다는 말도 들어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전화기를 확인했다. 아직 포도가 덜 익은 거다. 포도는 결국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한 마지막 순간에도 한 번만 더 확인하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지만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결국 3개의 포도 중 그 어떤 포도도 떨어지지 않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파트도 있는데요. 저는 신포도가 싫어요 라는 소제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확실하면서도 불확실했던 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은요. 포도를 까보니 그 안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다음은 여우는 행복했을까요?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틈새의 2번째 이야기 들려주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연석 작가의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라는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뒷부분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틈새 책은 다음 주에 또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